그것이 다 구성 기준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 주임검사로서 Dreams like a trucker, hot cup of tea. I'm just sitting at the table thinking about me. Oh, with my moccasins on, I'm waiting. 토론하고 각자가 주장하고 반박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근데 이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거잖아요. I am the deep down clown. You better throw me a bone, 'cause I'll be making that sound when they let me alone with the pots and pans.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You got to give me a chance to impress this romance. So when I pick out my fur, I have a place I can go. 대선 후보의 토론을 둘러싼 여야 후보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관련된 대선 현안과 관련된 이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한 거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대장동이야말로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고 안 했나요? 네. 그런데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핵심의 측근들, 그리고 그 대장동 사업의 핵심의 키맨, 그리고 팀장이 죽어나가는데 여기 조문조차도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군 이래 최대의 치력 사업이고 가장 본인이 자랑하는 사업인데 어째 여기에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는 거지요. 상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상 받을 사람들이 세상을 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야당이 묻는, 국민이 묻는 이 기본적인 물음에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 본인의 최대의 지적 사업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4명이 구속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 최대 지적 사업이 아니고 최대의 부패 사업이거나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이 기초적인 질문에 왜 이재명 후보는 침묵하는가? 저는 이거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후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개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도 그렇고 또 부처를 이끌고 있는 국장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또 교통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밤을 새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조문의 형태 아닌가요? 자기가 이렇게 최고의 치적 사업에 있어서 후보가 조문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이런 게 국민의 입장인 건가요? 특검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특검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전 의원님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특검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민주당도 특검은 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네. 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비춰보자면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지난 13년 동안 5개 대학의 18가지에 이르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게 한 것, 허위 수상 실적을 부풀리게 한 것, 결국은 김건희 씨가 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사과할 의향이 있다. 죄라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민주당의 기획공세다. 또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떠밀려서 이제 사과를 한 것이죠. 저는 뭐 사과 자체를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할 그런 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과는 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지율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김건희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으로 이제 간 것이죠. 아주 급하게 준비가 된 그런 이제 일정인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 김건희 씨 이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됐던, 공정과 상식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됐던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아주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대장동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LH의 공영 개발을 막은 세력도 국민의힘과 그 관계자들이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본 사람도 50억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이런 문제도 전부 국민의힘 아니면은 그 관계자들이고, 윤석열 후보는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이 범죄자들의 초기 사업 자금 1,100억이라는 불법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방구 언급이 없고,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하필이면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난 9월 이후에 이 대장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했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판을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엄한 거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뭐 민주당에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뭐 일정 부분 또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사과를 드렸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분명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장동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 부하가 지금 현재 세상을 떴어요. 2명이나 떴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 왜 그런지 본인 입장이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세미나 할 때 같이 주제 발표를 했거든요. 함께 해외여행을 10박 11일 갔다 왔습니다. 모른다고 그러죠. 사진이 나오고 나니까 인지를 못했다 그래요. 이 사업 잘했다고 상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빼고 이 사람 다시는 거예요. 유동규하고 두 분을. 유동규도 뭐 측근이냐? 측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러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공권력을 가지고 성남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본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거 설계하고 감독했던 분이고 결제했던 분이잖아요. 네. 이런 사안에 있어서 지금 이걸 왜 덮으려고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그럼 말로는 특검한다 그래요. 특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상설 특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특검법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 지금 민주당이 요구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떳떳하면 여기에 그렇게 정말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은 게 없다고 그러면 특검 받으십시오. 네. 저는 한 말씀만 짧게 드리고, 저는 성일조 의원님께서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어떤 비리로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알고 모르고 이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뭐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당당하면 나오시라 그랬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신분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직을 가지고 국정감사장에 무려 2개의 상임위에 걸쳐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판을 다 깔아드렸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 수석들 간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 검사로 해야 된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이 범죄자들의 초기 사업자금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대장동 부지 3분의 1을 매입을 했던 계약금을 주고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초기 이 범죄자들의 초기 사업자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부동산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샀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이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택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출한 특검 법안에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은 쏙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야 수석들 사이에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도 국민의힘이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3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은 수석들 사이에 지금 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여야 수석들, 여야 협상 대표들에게 좀 맡기고 토론에 네.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특검 네. 안 받으면 토론회 안 하겠다. 요즘은요 초등학생들에게도 토론회는 권장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초등학생들도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조건을 달고서 안 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보다도 못한 처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제가 넘어갔는데요. 네. 일단 지금 주제가 지금 또 넘어갔는데 국정감사하면서 판을 깔아줬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할 때 자료 내놨습니까? 자료 내놨습니까? 다 내놨죠.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다 내놨습니다. 아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국회가 10월 달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당이 방해하고 본인이 동의 안 하고 자료를 안 주는데 이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료 전부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그 있는 뭐 내용을 그렇게 그 하시고 주제 정해진 곳에서 좀 그다음에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부산저축은행 얘기는 다 포함합시다. 아버지 뭐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법안에서는 왜 포함해서 뺐습니까? 넣으시면 됩니다. 법안에서 왜 넣으세요. 빼고 발의를 하시는 거예요? 넣으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후보께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뭐든 좋으니 다 넣으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토론회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윤 후보가 언제 토론회를 반대합니까? 그동안 안 나오지 자, 않습니까? 아니 전 의원님 그 그동안 정확하게 안 아셔야 나오고 돼요. 있습니다. 지금. 저 윤 후보는 이미 18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나오셔가지고 방송 토론회를 기피한다고 그러는데 이 방송 전에 방송 토론회 안 나갔습니까?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보십시다. 다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다 뒤집습니다. 이런 신뢰성 없는 후보하고 이 토론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내세웠던 철학이 됐든 정책이 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하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진이 있으면 내놓아도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국가가 정해져 있는 이 3번의 토론회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되고 정직하게 후보가 정돈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피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관련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설특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할 것인지 이 충돌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특검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이야. 그리고 특검의 그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두 분 모두 의견이 어느 정도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된 민간의 과도한 초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초기 종잣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불법 대출 관련된 수사 부분도 포함하자는데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도 동의를 하고 계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결국 상설특검인지 아니면 개별특검인지 이걸 놓고 가장 충돌되는 지점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상설특검이라는 게 제가 지금 법을 좀 보고 있는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7명입니다. 근데 7명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여당의 입김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좀 불공정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렇게 자신 있는 프로젝트
정말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시장이 만들어 놓은 정말 단군 이래의 최대의 지적 사업이라고 그러면 야당이 전거하는 그 특검법을 왜 못 봤습니까? 왜 꼭 이 상설 특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 박영수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요. 특검법에 의해서 상설 특검이 아닌 특검법에서 의해서 박영수 특검도 임명을 했고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장 이렇게 훌륭한 정책과 큰 사업 실적을 내놨는데 뭐가 두려워서 상설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요? 왜 여당이 4대 3으로 유리한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장 이런 사람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 있으니 특검법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뭐가 두렵길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 법안에 범죄자들의 초기 사업 자금의 출처인 부산저축은행은 왜 뺐을까요? 그리고 정말 100만 분의 1 그런 확률로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매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가 불안해서 특검법에서 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빼놓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 빼놓고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안에도 그 내용들 다 빼놓고 특검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하겠다.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도 윤석열 후보는 다 제외해놓고 특검도 국민의힘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겠다. 이러니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믿지 못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면 제3의 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기왕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넣고서 그러면은 특검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협상을 하면 되고 그건 그대로 하고 특검을 받으면 토론하겠다. 아니 장난치는 건가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은 대선 후보의 의무입니다. 18번 토론을 하셨다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토론회죠. 지금 토론회는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께 서로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더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당내 경선 토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초등학생들도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토론을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말 바꾸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 바꾸기도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의원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방송기자클럽 그 토론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성 의원님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의 또는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지금 저희가 직접 전해드렸는데 제 질문을 두 개를 모아서 성 의원님께 드릴게요. 앞서 전 의원님께서 그 토론, 그 특검, 대장동 관련 특검 대상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의혹도 지금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성 의원님께서 넣겠다,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토론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공세에는 응하지 않겠다. 정치 공세라는 취지의 지금 그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죠.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 대장동에 불법으로 대출해줘가지고 이게 시드머니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전 의원님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부산저축은행 먼저
2012년도인가요? 조사할 때는 120개의 불법 있지 않은 불법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대출해 줬었기 때문에 그거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대장동에 이 대출했던 것은 일반 대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다. 그러니 다 포함해라고 이미 후보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아버님 뭐 연희동에 집 사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넣으십시오. 아니 특검법 협상할 때 여당이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넣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토론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토론에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기자 클럽에서 토론회를 하셨는데 기자분들은 그럼 정책적인 거 안 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질문보다 더 예리하지 않습니까? 더 전문적이고 더 예리한 것도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입만 열면 말을 바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더니 존경은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광주에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 저 동상을 밟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경상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3조 호황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일은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축해 세웠습니다. 비난의 강도가 세지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또 그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정책뿐만 아니고 언행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하고 토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분명한 정책, 또 국민의힘의 분명한 정책을 놓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틀리고 저녁에 한 얘기가 틀린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런 후보하고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땅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600만 원 가는 땅을 280만 원에 수용을 해가지고 7명한테 1조 원 가까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이 범죄 행위에 여기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해명 한 번 아니하고 자기 부하가 죽어나가는데 문상 한 번 안 가는 후보하고 과연 토론을 하는 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산저축은행은 제가 특별히 좀 강조를 하는데요. 부산저축은행의 본점이 부산 북구 제지역구입니다. 제지역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여기에 담은 0.5% 이자 더 받으려고 여기에 예금을 넣었던 3만 8천 명의 부산 시민들이 지금도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만 8천 명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뻔히 불법 대출인 거 알면서 수사를 했으면서 기소를 안 한 겁니다.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고 이 3만 8천 명이 지금도 6천억에 달하는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는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쉴드를 치고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것들이 아마 스스로 생각을 하셔도 참 남루하다. 이 좀 너덜너덜한 이야기다. 이렇게 아마 속으로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토론회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말을 바꾼다, 철회를 한다, 일관성이 없다. 아니 토론회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윤석열 후보 지지율 네. 올라가겠죠. 그것조차도 토론회에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왜 당신 말을 맨날 바꾸냐? 왜 당신 일관성이 없냐? 토론회 나오셔가지고 물어보고서 국민들한테 내보여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뭐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일단 저희가 오늘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협상에 진척이 없는지를 좀 그 두 분을 통해서 일단
그 짚어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비중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모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됐잖아요. 이제 압박을 했는데 그럼 옆으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중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 튀어나가려는 저는 이거를 제어를. 잠깐 한번 터주자. 근데 그냥 터주면 또 도덕자 개인이 뭐니 하니까 네. 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자.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갈수록 많이 주는 걸로. 아니, 저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먼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낮추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성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의 정책 그러니까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 다 부과를 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까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세만 내고 주식을 통해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을 통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부터는 양도 차익에 대한 그렇죠.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없애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후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께서 늘 얘기하셨던 게 불로소득을 100% 환수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8월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표가 급하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와가지고 뭐 종부세에서부터 양도세에서부터 모든 걸 지금 또 하겠다고 다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또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후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8월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월입니다. 매일 바뀝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곳간을 채우는 가장 기둥 중에 기둥입니다. 이 기둥조차도 흔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진심이 뭔지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공약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공격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제 2023년부터 부과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네. 5천만 원 그러니까 주식 해가지고 5천만 원 번 분들한테는 전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번 분들에 대해서 이게 양도 차익이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꾸만 정책을 가지고 말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의 본질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관된 정책이라 그래서 망고불변의 정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변하는 것이죠. 지금 8월 달에 이야기하고 12월 달에 이야기가 틀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단지별로 또 이제 자치구별로 또 이제 중소도시별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12월 정도부터 나타났습니다. 8월 달에는 이런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에는 양도소득세를 유예해줘봤자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현실이 변화된 것이죠. 그때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간 내에 유예를 해주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현실이 변했는데 정책이 안 변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망고불변이라는 정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의원님 말씀에 정책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100%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다루면서
6개월,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3년을 먼 미래를 보고 짜는 거 아닙니까? 시대의 변화에 조금씩 수정할 수 있고 또 100%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이 정책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침 과연 저녁으로 바뀌는 거 예로 한번 들어보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바뀐 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니 제가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8월 달에 이야기한 이 100% 소득을 불로소득을 다 환수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말을 보면 정말로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늘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8월 달에 얘기했던 것을 그 당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식 후보가 됐지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매일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이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까? 지도자는 길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바뀌는 정책을 가지고 저는 국민의 혼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입장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아무런 수정 보완 없이 이재명 후보도 그대로 들고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잘못된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인정을 하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변화를 꾀야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아쉬운 겁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그대로 안고 가겠습니까? 오래된 것은 가게 돼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이제 다가오고 내년 3월 9일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어떻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아무런 수정 보완도 없이 그대로 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재명 후보 말 바꾸기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재명 후보의 변화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한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변화된 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자꾸만 쓸데없이 말 바꾸기 한다. 철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1분만 논쟁이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1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제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꿨다고 한다면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고요.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금 재난지원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표만 대면 이 포퓰리즘에 입각해가지고 뒤집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이, 야당이 묻는 게, 국민이 묻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 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비롯해서 너무도 많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의 큰 정책들을 정말 순식간에 뒤집고 있다. 이러니 이 후보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가? 네.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지금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는,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는 정책을 제시를 하시니까 국민의힘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조차도 네.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가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알겠습니다. 나올 준비를 잘 하시고 나오시기 마무리 해주셔야 바랍니다.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0초 지켜주셨으니까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